태도 전환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말 바꾼 윤상현. 윤석열 전화 받았다.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윤상현 의원 지난 27일, 그러니까 그제죠.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건데 이 조사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 요 전화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직접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기억하시나요? 이 윤상현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또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의원, 대통령이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아요. 설혹 얘기해서도 내가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 나가서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준호 의원님. 왜 윤상현 의원은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인터넷에 보면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에 맞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 입장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 당시에 나한테 이래라 뭐 해라 지시한 적 없다라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의 워딩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위가 바뀐 다음에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이 무죄가 나올 수가 없고 제가 확실하다는 게 확신이 생기니까 공범자의 지위에서 빨리 선처를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태도 전환이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네, 탈출은 지능순이다. 빨리 탈출해서 공범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윤상현 의원 뭔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 입장이 상당히 180도 바뀐 상황인 건데 아까 그 얘기도 했었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상현 김영선 해줘라 윤회 전화 받아. 공관위 전달 정황도. 전화는 사실 받을 수 있죠. 근데 받고 예 혹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을 수 있는데 이 전화 받은 내용을 공관위에 전달한 정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볼까요? 특검팀은 윤 의원이 그러니까 이 전화 받은 내용을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수진 의원님. 사실 이게 윤상현 의원이 자기만 듣고 말았으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 공관위 부위원장 다시 사무총장한테도 이거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안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자칫 당시 공관위 전체가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당원 당규에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 정도는 추천하는 전화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그냥 입 서비스 차원에서 했었던 일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이제 했다고 하니 좀 더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 특검을 통해서 인지한 사건 그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너무 짜놓고 특검 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주의를 완전히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까지 저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그랬을 때 결국 의원회관이나 집에서 가져가는 게 핸드폰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진출두하고 또 이런 것들 압수까지 시작해서 전체가 너무 방대하게 필요 없이 수사 낭비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정말
지치지 않도록 특검에서 좀 현명하게 수사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최수진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얘기가 실제 공관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특검이 인지하는 수사를 더 추가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마냥 범위가 넓어지면 이것도 또한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윤상현 의원이 기존에 입국 다물고 있다가 뭔가 입을 열었다라는 얘기는 이걸 토대로 특검의 수사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윤상현 의원이 본인이 특검에서 한 얘기가 당연히 공개가 될 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어떤 질문 위주로 조사 받으셨나요? 오늘 뭐 평상시에 얘기 나오는 거 평상시에 뭐 얘기 나왔던 것들하고 해서 제가 아주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녹취에서 언급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알게 될 거예요. 또 성실하게 또 제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거.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정준호 의원님. 지금 계속 웃으면서 나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으니까 뭐 알려질 거예요. 알게 될 거고요. 알려질 겁니다. 하고 차를 타고 윤상현 의원이 밤샘 조사받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1번, 검찰이 흘리겠지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냐 아니면 2번, 검찰이랑 나랑 좀 얘기된 바가 있어라는 얘기인 건지 무슨 뜻인 겁니까? 자기 손을 떠났다는 거죠. 나는 다 얘기를 했고 진술을 다 했다. 그래서 성실하게 진실되기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미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말 더 했고 진술 네. 아껴둔 게 없으니까 나한테 아하. 물어보지 말고 시간 지나면은 검찰에서 브리핑을 하던 자기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뭐 2번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에 조사가 끝내게 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렇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되게 왜 특검 앞에서만 그러고 작년에 못 그랬는지는 한번 그건 뭐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윤상현 의원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검에서 나를 더 부르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사실 저변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아는 바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내 손 떠났습니다. 라는 얘기라는 지금 그 말씀인 건데 윤상현 의원 과거에 했었던 얘기와는 살짝 태도가 좀 변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윤상현 의원 말고 이 사람도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특검 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 영장 청구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입장 좀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특검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3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혐의를 보면 정준호 의원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현재 받고 있는 그 혐의거든요. 우리가 아는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그럼 이상민 전 장관도 그 급이다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좀 특이한 거는 양형이 굉장히 세지는데요.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고요. 김용현 장관 얘기를 하셨지만은 김용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지휘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그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 범죄 혐의 적용의 의미가 있다는 거는 민간인 분야에서 첫 뭔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핵심 관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언론에는 단전 단수와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거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에 소집되기 전에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네. 그 다음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국무위원들 내란 그 가담시에 국무회의 때 어떤 언행을 했는지 나와서 얘기를 해보라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안 알려져 있는 뭔가 핵심적인 모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단수 지시였을 거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핵심적인 모의의 정황이 뭐 이상민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수 있다. 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들은 왜 자꾸 법적인 거를 정준호 의원님한테 물어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준호 의원님이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법 내용을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짝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말씀은 이런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상민 전 장관 역시 특검에서는 김용현 장관의 못지않게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 지금 이 받고 있는 혐의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럼 앞서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언론사 단전, 단수 등등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들어보고 오실까요?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헌재에서 했었던 얘기는 단전 단수 지시한 바 없다. 그리고 나는 계엄을 반대했었던 사람이다. 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상민 전 장관이 최수진 의원님 입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뀔 것이냐라는 거죠. 뭐 바뀌고 말고 할 거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답이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뭐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결정할 사안들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정황을 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어떤 정치적 명령 체계에 들어있었던 건지 아니 진짜 관료 행정부의 역할로서 본인이 수장으로 한 역할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헤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명명백백 밝혀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사랑까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크게 모든 일들이 너무 확대되지 않고 지난번 종교 탄압까지 갔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그 시일 내에 특검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이 최수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생각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힘겨운 시기가 좀 곧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듭니다. 뭐 입장이 바뀌고 말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에 맞게 처벌받을 사람은 받고 다만 너무 확대해서 다 이 수시는 이런 수사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협성 등을 고려했다. 사실 이게 정준호 의원님,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이게 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데 이걸 다 검토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론 내렸다는 얘기는 100% 영장 나올 거예요, 발부될 거예요라는 굉장한 자신감인 거거든요. 특검에 믿는 구석은 뭘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모의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그다음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상의 자신일 수도 있고 윤상현 의원이 태도를 바꾼 것처럼 이상민 장관도 구속영장 앞에서 입장의 진술이 번복된다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포함하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여운이 남아요.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용을 특검이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관계를 그리고 현재 이 구속영장 자체가 청구가 된 것 자체가 이상민 전 장관한테는 일종의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되는 거다. 특검이 좀 나름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최 의원님. 저기 보면 범죄의 중대성 그거는 밝혀봐야 알고 증거인멸 우려
있을까요? 재범, 특히 재범의 위험성? 저는 지금 특검에서 너무 과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지금 약간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 갈림길입니다. 글쎄 이게 정말 중요한 요건인데 발부 요건이 될지 안 될지 나는 반댈세 아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영장이 발부가 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